이번 영상에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메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A10 법인 조정 모듈에 비영리법인 양도신고, 법인 지방소득세 카테고리에서 법인 지방소득세 관련 메뉴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중 법인 지방소득세 과표신고서는 단일과 복수 두 개의 메뉴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장이 하나인 법인은 단일 메뉴를 작성하고 해당 메뉴에서 마감을 진행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은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복수 메뉴를 작성하여 마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수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 및 세액 조정 계산서 메뉴를 보겠습니다.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을 관련 서식에서 불러올 수 있는데요. 108번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부터 111번 소득공제까지, 그리고 159번 선박표준이익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불러오고, 105번 외국법인 세액조정액과 106번 외국법인 세액은 외국법인 세액과세표준 차감명세서에 입력된 금액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불러온 금액들이 가감되어 107번 과세표준이 확정되고,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에 따라 산출세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만약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면 회사 등록 메뉴 추가사항 종류별 구분을 6번 비영리로 선택하고 저장한 다음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새로 고침하고 상단 조합법인을 클릭해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세율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간에 따라 0.9%, 1.2% 세율로 반영됩니다. 116번 지점유보소득과 117번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 세산출세액도 법인 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불러오며 세율은 10%로 반영되어 118번 법인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115번과 118번을 더한 금액이 119번에 반영되고 해당 금액은 그대로 120번 산출세액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법인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별 세액공제 감면은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하므로 본서식의 121번과 123번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음 124번 가산세액은 법인 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 메뉴에서 작성한 금액이 반영되는데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분과 토지 등 양도소득 그리고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분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수정, 기한 후 신고 감면 구분의 구분값에 해당된다면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여 가산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납부지연 가산세율이 인하되어 미납일수에 따라 2022년 6월 7일 이후부터는 10만 분의 21을 적용합니다. 해당 메뉴는 불러오기 되지 않기 때문에 구분별로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지 관련 세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별로 가산세 작성이 되었다면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불러오기 되는데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가산세는 124번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는 144번에 그리고 미완료 소득에 대한 가산세는 153번에 각각 반영됩니다. 기납부세액의 128번 특별징수납부세액은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갑을병에서 입력한 각각의 지방세 합계를 불러오며 그 외의 항목은 직접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그럼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메뉴를 보겠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갑지와 을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인 원천납부 세액명세서 갑지와 을지의 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갑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서식은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계정별 원장이나 원천납부 세액명세서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먼저 계정별원장 데이터 불러오기를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 선택에 기본적으로 이자와 배당 계정이 반영되어 있고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전표에 해당 계정 과목으로 입력된 데이터가 있다면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단, 계정별원장 불러오기는 이자 수익 계정이 입력되어 있더라도 상대 계정이 선납세금으로 분계되어 있어야 불러오기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이자 수익으로 입력된 두 개의 전표가 있는 경우 상대 계정이 선납세금인 전표만 불러오게 됩니다. 불러온 데이터는 전표에 입력한 저교와 거래처 등록에 반영된 사업자 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상호가 반영되고 해당 계정 과목으로 입력된 이자 금액이 4번에 반영됩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은 14%로 자동 반영되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8번 특별징수세액의 실제 납세지인 시군구 명칭을 작성하지 않아 마감시 특별징수지 코드 필수값 누락 오류가 발생한다는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해당 항목은 전자신고 필수값이기 때문에 꼭 선택해줘야 합니다. 만약 거래처 등록 메뉴에 해당 거래처의 지방세 법정동 코드가 반영되어 있다면 계정별원장 데이터 불러오기 시 해당 지방세 법정동 코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불러오기는 법인세 신고 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서식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해당 서식에 있는 값들을 불러오기 때문에 8번 특별징수세액의 실제 납세지인 시군구 명칭은 직접 선택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세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들을 체크한 후 우측 상단 더보기에서 법인지방납세지명 일괄 반영을 클릭하여 한꺼번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교와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자 번호 또는 주민번호가 같다면 합산 신고가 가능한데요. 합산할 경우 원천징수일은 최초의 원천징수일을 적어야 하고 합산으로 전환 버튼을 클릭하여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을 한 후에는 합산 마감을 하고 합산 마감 후 다시 데이터를 수정해야 한다면 합산 마감 해제 후 합산 해제로 전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에서는 국채, 지방채, 회사채, 예금증서, 그리고 수익증권과 어음 및 그 밖의 증권에 대해 입력합니다. 갑지에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불러오기를 통해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을지의 내용을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지는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 중 채권의 양도담보 설정계약 등에 의해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할 때의 소득자가 상이할 경우 채권자 및 채무자가 모두 작성하며 직접 입력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갑지의 7번 법인지방소득세 합계와 을지의 단기송금 계상액의 합계 그리고 병지의 8번 법인지방소득세 합계를 모두 더한 금액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새로 불러오기 했을 때 128번 특별징수 납부세액에 반영됩니다. 다음 134번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에서 불러오게 되는데요. 그럼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1번 공제감면세액에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에 대해 작성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창원시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이 있고 2022년 4월 13일 신고분부터 천안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이 추가되었습니다. 상단의 작성 방법을 클릭해 확인해 보면 공제감면 세액의 대상 세액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해당 감면 시도에 39번 납세지별 산출세액 합계를 적고 여기에 감면 비율 50%를 적용해 세액이 계산됩니다. 작성된 감면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해당 감면 시도에
40번 납세지별 세액공제 감면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2월과세액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2월과세 근거법 조항에 따라 7번 2월과세액을 적고 3번 추가납부세액에는 지방세법상 신고기한 연장,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과세특례 적용 후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해당하는 조문명의 대상 금액을 넣고 각 세율을 확인하여 세액도 직접 입력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2월과세액의 7번 2월과세액 합계와 추가납부세액의 11번 세액의 합계를 더한 금액이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134번 감면분 추가납부 세액으로 반영됩니다. 4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은 법인세 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입력하고 5번 미완료소득 법인지방세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입력되어 있으면 좌측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럼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136번, 149번, 155번으로 계산되고 모두 더하여 156번 해당 연도 차감 납부할 세액계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경정이나 수정신고 등 가감액을 더하여 조정 후 납부할 세액이 반영됩니다. 이제 법인 지방소득세 과표신고서 복수 메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탭에서 본 지점의 사업장명과 사업장동을 반영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로그인한 회사가 본점으로 반영되고 지점은 직접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거나 사업장명에서 코드 도움으로 선택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코드 도움에 반영되는 회사는 본점의 회사 등록 메뉴에서 본 지점 설정에 지점으로 등록한 회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사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 광역시 안에 둘 이상의 구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에 납부할 법인 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안에 두 사업장 중 본점 또는 주사무소인 사업장의 주사업장란에서 키보드 숫자 1을 눌러 여로 표시해줍니다. 주사업장을 여로 선택한 사업장은 36번 특광역시 주사업장 여부에도 여로 반영됩니다. 추가로 더보기의 참고사항을 확인해보면 특광역시 지역의 구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하단 인천시 사업장의 예시를 확인해보면 인천시 중구와 계양구는 본점인 중구에 합산하여 안분계산 반영되고 인천 강화구는 군지역이라 별도로 안분계산되었습니다. 그룹은 특별시, 광역시 외의 지역을 납세지별로 합산해야 하는 경우 입력합니다. 그룹의 숫자 1부터 99까지 입력이 가능하고 같은 숫자의 사업장이 그룹으로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춘천에 사업장이 두 곳인데 그룹란이 공란인 경우 합산신고서 탭을 확인해보면 합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탭에서 그룹을 동일한 번호로 입력해 합산신고합니다. 다음으로 새로 불러오기 하여 세액을 불러오고 안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수익금액은 조정 후 수익금액명세서에 수익금액 합계금액이 반영되고 과세표준부터 차감 납부할 세액까지는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저장된 금액이 불러옵니다. 먼저 법인 전체의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은 본점 회사에서 입력이 가능한데요. 본점에서 법인 전체의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입력하고 사업장별로 안분하기 위해 하단 해당 사업장란에서 본점의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왼쪽 사업장 목록에서 지점을 각각 선택하여 해당 사업장란에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입력합니다.
그럼 입력된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율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각 사업장의 안분 내역을 모두 입력한 후에 사업장 함란의 안분율이 100%가 되어야 하는데요. 안분율 합계가 100%가 아닌 경우 전자신고 오류 검증 대상이므로 100%가 될 수 있도록 안분 내역 탭에서 조정합니다. 그럼 안분 내역 탭을 보겠습니다. 안분율이나 납세지별 산출세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상단 툴바의 비율 조정과 차액 조정 버튼이 활성화되고 해당 버튼을 클릭해 본점 또는 종업원이 많은 사업장으로 차이 내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납부세액의 특별징수 납부세액의 차이 금액이 발생한 경우 전체 탭에서 43번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분 금액을 직접 수정해서 조정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본점의 특별징수분 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광역시나 납세지별로 그룹을 합산한 경우에도 안분 내역은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되어야 하므로 해당 자료는 안분 내역과 안분 신고용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총부담세액이 특별징수분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특별징수 납부세액의 안분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총부담세액이 특별징수분 기납부세액보다 커서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적습니다. 해당 금액은 전체 탭에 43번 납세지별 기납부세액의 특별징수분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총부담세액이 특별징수분 기납부세액보다 작아서 환급이 발생한다면 지점의 납세지별 산출세액을 지점의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분에 그대로 적고 본점의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분에는 법인 전체의 특별징수 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을 적고 난 후에 잔여액을 적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금액은 전체 탭에 43번 납세지별 기납부세액의 특별징수분에 반영됩니다. 해당 안분에 대한 부분은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해주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환급이 발생했다면 특별징수세액 납세지와 관계없이 여러 지자체의 환급 절차 없이 본점 소재지 지자체로부터 환급세액을 일괄 수령하게 되므로 본점에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본점으로 환급금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전체 탭에서 본점 일괄환급 버튼을 클릭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합산신고서 마감 탭에서 마감을 진행하는데요. 전체 탭에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반영된 사업장별 합산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마감합니다. 그 다음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메뉴에서 제출자 등록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전자신고 제작에서 파일을 제작하여 위텍스 또는 이텍스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서는 전자신고 후 위텍스 또는 이텍스에서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프로그램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표신고서 메뉴에서 인쇄 시 납부서를 참고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납부서로는 납부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수사업장이 신고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